네, 이번 시간에는 그 디시전 트리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디시전 트리의 특징. 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우선 장점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디시전 트리의 장점을 먼저 정리를 하면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어요.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형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특히나 KNN과 같은 그런 모델에서는 그 특성들에 있는 숫자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변환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 주셔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일반적인 경우. 근데 디시전 트리는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만들어낼 때 문제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냥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값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잖아요. 당도가 4.3 이하이면 4.3 이상이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도수가 11% 이하이면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스케일을 그냥 그대로 질문으로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스케일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떤 거는 뭐 단위가 1000 이상이 되더라도 어떤 거는 단위가 뭐 1, 2 아니면 소수점 0.1 이런 단위가 되더라도 그냥 그 스케일 그대로 이용해서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질문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처리 과정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큰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트리를 딱 보면 왜 레드라고 분류를 했는지, 왜 그 화이트라고 분류를 했는지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단점도 있겠죠.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뭐냐면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과적합 되기가 되게 쉬워요. 과대적합. 오버피팅 되기가 쉽다. 우리가 위쪽에서도 보셨지만 트리의 크기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디시전 트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나 엄청나게 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트리를 크게 키우기만 하면 정말 100% 완벽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100% 완벽하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 셋을 그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트리에 딱 맞을 거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 훈련 셋에서는 정확도가 100%가 나왔는데 테스트 셋에서 그 정확도를 보면 87%밖에 안 나왔죠. 다른 KNN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보면 뭐 둘 다 95% 언저리에서 나온다거나 둘 다 뭐 96%가 90% 초반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여기서는 100%와 87%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적합되기가 쉽기 때문에 얘는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 튜닝을 여러 파라미터들을 규제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용해서 과적합,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과적합이 낮은 채로 우리가 이거 훈련 셋에서 100%니까 이걸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시전 트리에서 어떤 규제들이 있느냐? 디시전 트리의 규제를 정의하는 규제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랑 파라미터를 붙여서 쓰는지 띄어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지. 얘네들은 어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생성자에 보면 max depth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max depth. 이 max depth는 뭐냐면 decision tree를 만들 때 결정나무 decision tree의 최대 깊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depth가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를 얘기하는. 깊이를 노드가 있고 노드가 이렇게 나눠지면 요거 하나가 depth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때는 이게 depth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이거를 트리를 만들 거냐, 최대 얼마까지 트리를 만들 거냐를 하면 그러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키워가지고 뎁스를 100까지 만들면 굉장히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딱 잘라버리면 분명히 훈련셋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훈련셋에서는 100%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 훈련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되게 비슷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래서 맥스 뎁스를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맥스로 시작하는 것 중에 리프 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리프 노드 최대값이에요. 리프 노드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러니까 나뭇잎을 몇 개까지 만들 거냐라는 얘기예요. 나뭇잎을 최대 뭐 10개까지 만들 거냐, 100개까지 만들 거냐. 나뭇잎을 많이 만들면 깊이도 깊어져야 돼요. 그렇죠. 나뭇잎을 적게 만들면 깊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맥스 리프 노드를 늘린다는 얘기는 맥스 뎁스를 늘린다는 얘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뎁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리프 노드의 개수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맥스로 시작하는 게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피처스는 뭐냐면 각 노드에서 분할에 사용할 특성의 최대 개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디시전 와인 나누는 기준을 보면 어떤 노드에서는 그 당도를 가지고서 노드를 나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노드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서 노드를 나누기도 했었고 어떤 노드에서는 산도, pH를 가지고서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죠? 요거 3개 말고는 없었죠. 특성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슈거, 알코올, pH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피처를 사용해서 노드를 나눌 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슈거하고 알코올만 사용하겠다, pH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노드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알코올 도수와 그 다음에 슈거만 가지고서 하겠다. 특성을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하고서 노드를 나누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눠지는 노드의 개수가 분명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노드를 나눠지는 게 적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훈련셋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트리가 작아지겠잖아요. 트리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트리가. 맥스 피처스의 의미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어요. 민으로 시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샘플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in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드가 분할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최소 샘플 개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 트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트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노란색. 여기 샘플 개수가 5,000개가 있었어요. 5,000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까 그 min 샘플 스플릿, min 샘플즈 스플릿을요. 만약에 2,000개라고 해버렸어요. 노드 안에 샘플이 2,000개 이상은 있어야 샘플의 개수가 2,000개 이상이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이 경우에서는 샘플 개수가 2,000개 이상이니까 노드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에서 여기도 2,900개니까 2,000개 이상이고 여기도 2,000개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노드들을 보면 샘플이 1,000개, 1,900개, 590개, 1,6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뎁스가 작아지죠. 트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 안에 적어도 샘플이 몇 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노드를 나누겠다. 이런 개념이 min samples split이에요. 이 값을 더 낮춰주게 되면, 자, 이거를 제가 2,000이 아니라 1,000이라고 했어요. 2,000이 아니라 1,000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1,000개가 넘으니까 노드가 나눠질 거고요. 얘도 1,000개가 넘으니까 노드가 나눠질 건데 얘는 590개니까 얘는 이 상태가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는 1,000개가 넘으니까 얘는 노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줄여주게 되면 더 많은 노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리프로 남아있게 돼요. 반대로 이 숫자를 키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3,000개다 라고 해버리면 다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min samples split이에요. min samples split. 자,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min samples leaf. min samples split이 아니라 leaf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af. 자, 이거는 뭐냐면 리프 노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 개수예요. 최소 샘플 개수.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쪽으로 갈게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in 샘플 리프에 있는 샘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프에 있는 샘플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2,000개 이상으로는 유지하고 싶다. 리프에 그 샘플의 개수를 2,000개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 얘는 5,000개 이상이니까 5,000개, 2,000개 이상이죠. 그러면은 얘는 그 더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2,900개, 여기 2,200개예요. 그럼 일단 더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봤는데 나눠진 쪽에서 보면 여기가 1,000개, 1,900개, 500개, 1,600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리프가 2,000개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여기로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를 숫자를 조금 더 줄여주게 되면은요. 숫자를 줄여서 리프가
뭐 최소한 아까 2,000개라고 했나요? 1,0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리프가 1,0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5,000개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나누는 거고, 그다음 2,900개니까 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봤는데 여기가 1,400개, 1,900개니까 조건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여기서 요렇게 나눴는데 얘는 1,600개예요. 1,600개. 근데 얘는 1,000개 미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쪽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유지를 해요. 여기까지는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얘에 대해서는 또 한번 나눠봐서 1,000개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고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잘라버려야 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mean samples leaf예요. 그러니까 리프가 되기 위해서 몇 개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리프에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mean samples leaf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트리의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고요. 공통점들이 있는데 공통점들이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트리가 커지는 거예요. 맥스 뎁스를 키워보세요. 당연히 트리가 커지겠죠. 맥스 리프노드는 리프노드의 최대값이잖아요. 리프가 몇 개냐? 이걸 키워버리면 리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가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드 분할에서 사용하는 특성의 개수를 더 키운다? 그러면 저기 나눠 쓰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트리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트리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규제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규제가 없으니까 커지는 거예요. 규제를 주면 잘라버리는 거고 규제를 주면 트리를 잘라버리는 거고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트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일까요? 오버피팅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트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과적합이 점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맥스로 시작하는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라미터의 값을 줄여주면 그 오버피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을 감소시키면 이게 오버피팅이 작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지니까 트리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버피팅, 과적합이 작아집니다. 이게 과적합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자, 반대로 민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반대예요.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을 이거를 증가시켜 본다고 할까요? 똑같이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보셨죠?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 샘플인데 이거를 키워버렸어요. 키우니까 더 나눌 수 있었던 노드가 나누어지지 못하게끔 돼버리는 거죠. 민으로 시작하는 것은 파라미터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작아집니다. 트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맥스는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커지는 거고 반대로 값을 감소시켜야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민은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얘를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맥스는 값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래야
트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민은 값을 증가시켜야 트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과대적 합을 줄이는 거는 얘와 얘가 과대적 합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뺄까요? 그래서 맥스로 시작하는 거는 파라미터 값을 감소시켜라. 그래야 트리가 작아진다. 반대로 민으로 시작하는 거는 파라미터 값을 증가시켜라. 그래야 트리가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오버피팅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여기에서 민 샘플 스플릿을 한번 해볼까요?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최소 샘플 개수, 이걸 가지고서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먼저 좀 잠깐 보면 mean samples spli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은 제가 한글로 옮겨드린 거예요.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고요. 자, 근데 보면 int나 float, 정수나 실수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밑에 설명이 뭐라고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 int인 경우에는 그게 샘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수 말 그대로 몇 개. 만약에 이게 실수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비율, fra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서 몇 %까지를 허용을 할 거냐란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만약에 0.1이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전체가 500개가 있었죠. 5,000개가 있었죠. 5,000개에서 0.1이면 500개. 그러니까 민 샘플 한 노드에 500개 이상은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줄 때에는 0과 1 사이에 있는 비율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수로 주실 때는 말 그대로 몇 개 이상 이런 식으로 개수를 주시는 거예요. 개수를. 다른 것들도 아마 문서를 보시면 인트를 넣는 경우, 실수를 넣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민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보시면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이런 식으로 그 문서들을 보시면 정수와 실수를 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수가 의미하는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아셨죠?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이런 정도로 하고요. 제목을 하나 더 만들죠. 제목을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아까 min samples split이 있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min samples split. 트리 클래시파이어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2번이라고요. decision tree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크라이테리어는 설명을 드렸죠. G냐 엔트로피냐 뭘 사용하겠느냐 이런 거고요. 맥스 뎁스 건드리지 않을게요. 건드리지 않으면 일단은 최대한 깊이를 깊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ean samples split이 있는데 2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드에 2개 이상이 있어야 나누는 거고 2개보다 작으면 더 이상 노드를 나누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샘플 노드 안에 3개만 있어도 4개만 있어도요. 둘로 나눌 수 있으면 노드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작죠. 이 숫자가 굉장히 작으니까 저거를 바꿔줄게요. min samples split인데 2개가 아니라 0.1로 할게요.
아까 이 0.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샘플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있어야 10% 이상이 있어요. 전체 샘플의 0.1,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뭘 하겠다? 나누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결과만 보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만 할게요. 훈련시키고 점수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요. 모델을 생성했으면 모델 훈련도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모델 훈련은 트리 클래시파이어 2번 점 피팅 하시면 되죠. 데이터는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train 그 다음 tra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도만 볼게요. 정확도만 보면 모델 평가 바로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서 정확도 ACC는 정확도라는 의미예요. 정확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예측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훈련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그 예측값을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 계산까지 해주는 게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죠. 여기 2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복사하시고 여기 테스트라고 바꿔주시고 여기 훈련 세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게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됐죠? 한번 해볼까요? 둘 다 85%가 나왔어요. 그죠? 훈련 셋에서도 85%, 테스트 셋에서도 85%. 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트리가 원래보다 많이 작아졌을 거예요. 자, 우선 훈련 셋은 100%에서 85%니까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지긴 했지만 테스트 셋만 보면은요. 85% 그리고 위쪽에서 우리가 본 게 87%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죠. 게다가 트리를 한번 볼게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는 트리인지 트리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트리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만 넣으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설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트리 클래시파이어 2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런 것들은 넣으시면 되겠죠. 맥스 뎁스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요. 피처 네임,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필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 네임즈에 똑같이 피처 네임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즈에다가 타겟 네임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있는데 이거를 true라고 주시면 plt.show 좀 작죠? 좀 작으면 일단 그 뎁스만 볼게요. 뎁스만 보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뎁스가 7개로 줄었어요. 그죠? 아까는 뎁스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뎁스가 7단계밖에 안 갔어요. 우리가 뎁스를 직접 조절하지 않아도요. 뎁스를 직접 조절하지 않아도 나누는 기준이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최소한 샘플이 몇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만 줘도 이렇게 그 트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키워보면 피겨 사이즈 조절하시면 된다 그랬죠. plt.피겨로 조절하시면 돼요. 피그 사이즈를 넉넉하게 할게요. 20, 16 이런 정도로
그러면 많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샘플 제일 밑에 있는 샘플 개수들을 볼게요. 샘플 개수들. 자, 여기가 5,000 제일 위에 5,100개가 있어요. 5,100개. 그죠? 5,100개의 10%는 얼마예요? 510개죠. 510. 그죠? 제일 노드가 나눠지는 기준을 보세요. 얘가 나오기 위해서 그 위에 노드를 보면 531개, 510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는 나눠도 된다. 나눠도 된다. 여기는 샘플이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기 300개, 300개. 그러니까 나누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0개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한쪽이 또 800개가 나왔어요. 그럼 또 나누는 거죠. 여기는 600개였는데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50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506개는 10%가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가지가 잘리는 거죠. 이거를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네. 그러니까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절하게 되면 가지치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 노드의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되고 트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트리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도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과대적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인 거죠. 이런 모델이. 트리의 크기는 작으면서도 똑같은 정확도를 준다. 그럼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질문수 적게 들어가지고 똑같은 직장 A라고 하는 직장 나오는 것과 질문 2가지만 던져가지고 A라고 하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질문 10개를 던졌는데 결국 그게 직장이 A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간단한 질문으로 결과를 나오는 게 그게 좋은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민 샘플 스플릿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0.2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 0.2로만 바꿔가지고요. 생성, 훈련, 평가를 다시 해보시면 결과가 86%, 둘 다 85%여서 84%로 줄었죠. 살짝 줄었어요. 살짝.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트리 볼까요? 트리가 어떻게 됐는지. 트리가 아까보다도 훨씬 간단해졌죠. 아까보다 더 간단해졌어요. 아까는 뎁스가 7개였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개. 뎁스가 2개나 줄었어요. 뎁스가 2개나 줄고 리프도 훨씬 더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의 차이가 85%에서 84%.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값들을 바꿔가면서 정확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트리를 잘라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0.2니까 어디서 얼마 이상이면 이거를 자르겠다는 얘기냐면 아까 5,100개였었는데 여기 20%면 거의 한 1,000개 정도죠. 샘플이 1,000개 이상은 있어야 이거를 노드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밑에 잘린 거를 보시면은요. 잘린 거를 보시면 1,000개가 넘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노드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노드를 나누지 않은 거고요. 여기가 1,000개 이상이니까 노드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 여기서는 노드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그 다음에 같은 뎁스에 있더라도 여기가 1,000개 이상이 안 되면 여기서는 질문지 던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노드가 나눠진 곳들은 전부 다 샘플이 1,000개 이상 있는 곳일 거예요. 전체 샘플의 20% 이상. 그래도 결과 차이가, 정확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